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정상TV 윤정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애국자, 그분은 과연 없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지금 큰일 났습니다. 태극기 물결이 넘실대고 있는 상황이지만 진정으로 행동하는 애국자가 너무 없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쪽 좌파 세력들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애국 세력을 많이 두려워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좌파 세력은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는 인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극우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사가 바로 지만원 박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만원 박사야말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역사, 진실을 추구하고자 하는 진정한 학자요, 진정한 지도자의 길을 걷는 제대로 된 우파 인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을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예서조차 극우 세력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우파 인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도 모르는 채로 혹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진정한 애국자에게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는 짓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탄핵 부역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극우 세력이라는 것이 과연 나쁜 의미일까요? 대한민국에 진정한 극우 세력이 없습니다. 그나마 과거 진정한 용기와 행동력이 있었던 군 인사들,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같은 그런 극우의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오늘이 민주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 세력들은 끊임없이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독재 이미지를 씌워서 결국엔 전두환 대통령은 현충원에 들어가지도 못할 형편에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거는 바로 저들 좌파 세력들이 극우 프레임에 다들 속아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 과연 극우가 있습니까?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위하고 용기와 결단력, 행동력에 있는 세력이 과연 있습니까? 혹자는 태극기 세력이 극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태극기 세력은 그냥 우파 세력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싸울 용사들, 전사들이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암담한 형편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신음이라는 시대의 좌파녀가 대한민국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북한이 살만한 세상이라고 강연하고 다녔습니다. 그때 과연 어느 검찰, 어느 국정원 직원도 신은미를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침 양심과 행동력에 있는 고3 학생이 신은미 강연을 뒤엎었습니다. 그 학생의 익상교도소에 우리 우파 인사들은 면회를 간 일이 있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처럼 눈길이 또릿하던 그 학생은 참다운 애국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파 인사들이나 소위 말해서 국민의 세금을 받아 처먹는 저 국회들, 그 학생의 의로운
행동에 칭찬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바로 우파 세력에 이렇게 썩었다는 사실입니다. 정의와 행동력, 과감한 행동을 하는 애국 세력에 대해서 당신들이 냉대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이 현실로 만들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국민의 세금을 받아 처먹고 혼자만 잘났습니까? 당신들이 아스팔트 우파 세력에 얼마나 냉대를 했습니까? 아스팔트 우파 세력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그런 코드 인사 엄청난 특혜를 받았습니까? 우리 우파 애국 시민들은 순수한 마음에 벌금과 형이 확정되는 위험을 감수하고 몸을 내던진 세력이 바로 아스팔트 우파였습니다. 진정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이들에게 제대로 한번 눈길 한번 줬습니까? 없는 돈에 사재를 털어서 집회를 열었고 기자회견을 했고 남들이 노는 시간에 1인 시위를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금 형무소에 들어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당신들 인사들 한번 그런 사람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한 적이 있습니까? 좌파 세력하고 똑같이 냉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국민들한테 버림을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코드 인사 도가 지나치고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도 마다하고 자신의 코드 인사를 중앙선거위원으로 직접 뽑아대는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손석희에 대해서, 손혜원에 대해서, 송갑순에 대해서 이제는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파 전사들이 과연 이렇게 없어서 과연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애국 세력들 뭉쳐서 똘똘 뭉쳐서 이제는 행동해야 됩니다. 단순히 태극기만 들고 한번 빙 돌고 끝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서는 치열하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문재인의 정체는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에 부역하는 문재인, 친북, 친중, 반미, 반일을 일삼는 문재인.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은 제명에 못 살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반일을 해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세력이 누굽니까? 바로 북한과 중국 아닙니까? 일본 초계기가 우리 군함 옆을 비행했다고 그것이 위협이었습니까? 당신들 좌파들이 눈에는 당연히 위협이었겠죠. 그렇지만 같은 우방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그게 위협이었을까요? 미군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요구는 또 어떻고요? 우리 경제 규모, 우리가 이만큼 400억 넘는 400억 원, 400조가 넘는 국가 예산을 써대는 문재인 정부가 1조 원대의 방위비 분담을 안 한다고요? 이러니 반미 정권 아닙니까? 이러니 친중 정부 아닙니까? 이러니 친북 정부 아닙니까?
대한민국 현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언제 망할지 모르는 현실에 와닿았습니다. 양심 있는 종교인들, 양심 있는 언론인들, 방송인들, 이제 들고 일어났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지금 법대로 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법치주의가 아니라 인치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코드 인사가 활개치는 인민재판이 지금 성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판사의 판결에 우리가 승복해야 됩니까? 문재인 정부에 기생하는 공권력에 우리가 언제까지 굴복해야 됩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을 자행하는 정권은, 공권력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정통성 정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다 같이 행동하고 투쟁하는데 다 같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상TV 오랜만에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만 주변 여건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모두 힘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함께 행동하고 투쟁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국시민 여러분이 많은 후원과 자발적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